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름이기도 하니까 다소 이제 남양 특집으로 오늘은 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뭐 좀비의 역사, 좀비는 사실 뭐 IT의 이런 부두교에 관련된 주술과 관련해서 뭐 좀비 파우더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좀비라는 거는 정말 이런 부두교의 주술사가 죽은 자를 되살려내가지고 그 되살려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벌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정말 잘못한 막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 누군가를 뭐 살인한 사람, 근데 그 살인한 사람의 가족에게 이제 일어나서 그 가족한테 평생 뭐 충성하면서 살아라. 그 가족이 그 사람을 이렇게 조련하는 뭐 그런 식의 좀비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부두교의 그런 주술이 있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고 거기서 모티브를 따서 이렇게 뭐 시체를 살리는 파우더가 있다. 뭐 그런 좀비 파우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게 이제 좀비입니다. 좀비가 막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 특정 그런 질병을 알았을 때 약간 좀비 같은 행동을 하거나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비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비는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처럼 코로나가 막 전염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계속 신기한 전염병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염병들이 정말 좀비처럼 행동하게 되는 막 근육통이 온다던가 정신착란이 온다던가 그러면 정말 좀비 느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사람이 광견병에 걸리면 실제로 문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좀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영화 속에 좀비들을 쭉 보면 좀비들의 능력이 좀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로운 좀비들. 그러니까 좀비 영화는 계속 양상이 되고 있는데 조금씩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영화의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 1930년대 영화부터 최근의 영화까지 쫙 훑어보면서 좀비의 능력치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최근에 강동원 씨가 주연인 이제 반도라는 좀비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 반도에 나오는 좀비랑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약간 출발, 비디오, 여행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저도 안 본 건데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나온 미국의 최초로 이름에 좀비라는 말이 처음 들어갔던 영화 화이트 좀비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봐도 좀비 느낌의 그런 포스터에도 누가 좀비야? 이 여자가 좀비는 아닌 것 같고 이 밑에 있는 분들이 좀비인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좀비라는 말이 처음으로 출연한 1932년 작품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좀비, 하얀 좀비. 자, 미국의 공포 영화인데요. 이 벨라 루고시가 주연을 맡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제목에 좀비란 말이 들어갔고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좀비는 아주 착하다고 합니다. 우쭈쭈 이리 온 이렇게 온순해가지고 이거 먹어! 물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말을 듣는 조종당하는 그런 좀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로 부두교에서 주술로 살려내가지고 조종하기 위해서 꼭두가시처럼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좀비가 나옵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얘기를 하면은요. 이 신혼부부들이 이제 IT로 신혼여행을 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농장주 보몽이라는 사람의 저택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중요한 건 보몽이 이 여자한테 반했어. 그래서 보몽이 이 마들렌, 이 여자 이름이 마들렌인데 이 여자를 짝사랑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보몽이 이제 좀비를 부리는 주술사한테 이제 돈을 내가지고 이제 마들렌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그 주술사에서 이제 막 그런 막 가사 상태에 빠지게 만들고 막 그렇게 이 마들렌을 이 여자가 좀비구나. 이 여자를 좀비로 만들어가지고 뭐 아무튼 유폐시키고 뭐 그런 한 남자의 집착이 그려진 영화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좀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와 막 이렇게 사람을 막 무는 그런 좀비는 아니고 마치 부적을 딱 하면 콩콩콩 조종되는 강시 같은 그런 느낌의 좀비였다. 지금의 좀비랑은 많이 달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즘 좀비, 뭐 좀비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영화도 이런 좀비물이 있고 이런 좀비 매니아들이 최초의 좀비 영화라고 치는 영화,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가 있죠. 바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입니다. 제임스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어쨌든 화이트 좀비에 나오는 이 주술에 걸린 마들렌 전혀 좀비 같지 않고 그냥 꼭두가시 같은 느낌인 거죠. 자, 그럼 진정한 좀비의 원조는 바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이거는 뭐 거의 레전드 작품이죠. 너무너무 유명하고 이게 지금 사실 지금 봐도 어설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전 영화 느낌으로의 진정한 좀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나온 좀비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봤었는데 우와 이게 되게 느리고 어정쩡하게 걷는 좀비가 나옵니다. 1968년 10월 1일에 미국에서 처음 개봉을 한 이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은요. 좀비 영화의 원조, 거의 기념비적인 작품,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 뒤로 계속 좀비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좀비 장인? 뭐 아무튼 그렇게 좀비 장르의 시작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영화는 정말 저예산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 미국에서 드라이브,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화 많이 보고 있는데 극장, 드라이브 극장, 자동차 극장 있잖아요.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상영되는 걸 목표로 만들었는데 너무 센세이셔널하게 인기가 이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흥행이 너무 히트를 쳐가지고 원래 11만 4천 달러의 제작비로 만들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달러의 흥행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애매하게 엉거주춤 걷는데요. 이제 영화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되게 내 다리 내놔 그런 느낌으로 걷죠. 이 영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좀비는 어설프게 걷는 게 매력이 아닌가. 그래서 왠지 만나면 처치할 수 있을 것 같고 머리를 막 때리면 어떻게든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물어라. 그래서 나도 좀비가 돼버리지 마몰라. 이렇게 해서 난 차라리 그런 소복 입은 귀신보다는 좀비를 좋아하는 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이게 좀 진정한 좀비가 아닌가. 저는 좀비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진정한 좀비의 하나의 국룰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좀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여자가 차 안에 탔어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그 벽돌로 이렇게 유리를 깨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던가 그런 식의 약간의 지능은 가지고 있었다. 좀비 능력이 이동 능력은 아주 낮지만 지능은 어느 정도 조금 있었다. 그 정도의 좀비 능력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는 뛰기 시작한 좀비 나와야죠. 이거는 뭐 좀비 영화 장르상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28일루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하죠. 저도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이 28일루는 데니 보일 감독의 2002년 작품으로 좀비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기는 좀비 완전 개빨라. 너무 빠르죠? 영국의 호러 영화인데요. 이 분노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를 다루고 있고 좀 사회 비판적인 부분도 많았었습니다. 21세기 최초의 달리는 좀비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주 저예산 800만 달러의 제작비로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냐면 10배 800만 달러인데 8,2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웬만한 분들은 28일루는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뒤로 시리즈로도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게 사실 조지 로메로의 시체 시리즈에 대한 그런 원래 있는 오마주나 뻔한 스토리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건 좀비가 아니야라고 욕도 많이 먹긴 했어요. 좀비가 뛰다니. 그 좀비 매니아들 중에서는 좀비가 뛰다니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영화는 졸작이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주 10년이 지난 지금 보더라도 어색하지 않고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좀비물의 또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때 28일호에서 뛴 대로는 요즘 계속 뛰죠. 부산행에서도 뛰었고 아마 반도에서도 뛸걸요. 이 뒤로 나온 좀비 영화들은 뛰는 좀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뛰지 않으면 이제 좀비가 좀 능력치가 떨어져 버리죠. 어찌나 좀비들이 많이 뛰어다니는지 주인공이 그래서 계속 달려요. 주인공이 계속 불쌍하게 계속 달리고 그리고 이제 좀비 떼거들이 막 뛰어가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고 이 28일호는 무는 거 이외에도 간염 특징이 달라졌습니다. 혈액이나 키스나 이런 침 질질 그 타액을 통해서도 전염되고 28일호는 이 좀비의 그런 물어야지만 좀비가 되는 그런 룰을
바이러스화 했다라는 게 확연히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좀비들이 온갖 얼굴에 액체를 뿜는다든지 그런 타액으로 어우 좀 무섭다. 그 정말 코로나 같다. 그쵸? 코로나 그 타액 비말 전파. 그래서 이런 타액이 눈이나 입으로 들어가면 좀비가 되는데 1분 이외로 아주 짧게 좀비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뭐 좀비 하면은 가장 또 유명한 새벽의 저주죠. 이 포스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새벽의 저주 하면 생각나는 이 포스터. 이 소녀. 실제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되게 임팩트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것들이 너를 노리고 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괴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아직도 막 그런 거. 진짜 만약에 우리 엄마가 좀비로 바뀐다면 나는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원래 알던 사람이 좀비가 돼버린다든지. 어쨌든 이런 새벽의 저주. 이 새벽의 저주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예고편에서도 뿌연 유리창에 막 손자국 났던 거. 그래서 좀비 영화 하면은 가장 또 대표적인 영화가 새벽의 저주죠. 이 제임스 로메로 감독의 또 다른 작품을 어떻게 보면은 리메이크작이잖아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의 리메이크 작품인데 역시 새벽의 저주에서도 좀비들이 뜁니다. 떼거지로 엄청 뛰어다녀요. 그래서 이 조지 로메로 감독은 아주 심기가 불편하고 이 작품을 싫어했다고. 어떻게 시체가 뛰냐 하면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좀비 자존심, 자신의 그 좀비 영화의 자존심에서 좀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저도 좀비가 뛰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싫어합니다. 일단 좀비들이 막 또 떼거지로 뛰어다니고 이 뒤로는 새벽의 저주를 다 따라하는 좀비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좀 액션 스타일이 생겼죠. 여기 새벽의 저주도 저도 재밌게 보긴 했는데 잭 스나이더 감독으로 이 원작인 시체들의 느릿느릿한 좀비가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공포뿐만이 아니라 액션이 많이 가미가 됐다라는 거. 공포감이 주된 분위기지만 이런 인물들이 모이면서 통수도 치고 이런 다양한 인간 군상의 그런 배신과 뭐 이런 상황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영화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인물들이 힘을 합쳐서 좀비를 무리치는 좀 액션 영화의 대표적인 기승전결이 나왔던 새벽의 저주입니다. 뭐 새벽의 저주에 뭐 이때 요 장면 너무 유명하죠. 요런 장면은 좀비 영화에서 계속 오마주를 계속 사용을 했었던 차에 갇혔는데 좀비들이 떼거지같이 으아 막 이러면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콘서트장에서 으아 이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느낌도 나고 자 어쨌든 이런 새벽의 저주 너무 유명한 좀비 영화입니다. 역시 뛰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다음은요 좀비 바이러스긴 바이러스인데 뭔가 실험체로 인해 가지고 좀비가 된 레지던트 이블입니다. 자, 레지던트 이블은 저도 이건 봤는데요. 바로 밀라 요보비치 여전사 느낌으로 이런 좀비가 된 사람들을 막 퇴치하는 액션물이 아주 시원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레지던트 이블입니다. 뭐랄까 그런 우울한 미래 세계, 뭐 아포칼립스 세계를 잘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린다면 이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다국적 기업인 엄브렐러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어떤 특수한 또 회사를 약간 비판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국적 기업의 횡포가 있잖아요. 불법적인 실험을 하는 와중에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좀비가 돼버리는 T바이러스를 만들게 됩니다. T바이러스 약품으로 인한 실험으로 회사 직원들이 좀비가 돼버리고 이 앨리스가 T바이러스를 견디는 항체가 생겨서 강한 힘을 얻고 그들과 싸우는 뭐 액션이 좀 되게 많았던 근데 사실 이 밀라 요비치의 그 액션에서는 좀 킬빌 같은 액션도 좀 나왔었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던 레지던트 이블인데요. 이 주인공인 앨리스. 근데 밀라 요비치는 딱 여전사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제호원소에서도 그랬고 자 그리고 같이 싸우던 또 다른 배우 이 배우도 아주 인상 깊게 봤었는데 이 레지던트 이블은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테니까 여기 나오는 뭐 괴물 좀비 여기서의 좀비는 좀 괴 생명체 느낌? 좀 저는 이거 보고 무슨 그거 생각났어요. 에어리언이나 프레데터 느낌이 좀 나지 않았었나 새로운 스타일의 레지던트 이블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월드 워지 이건 저도 안 본 것 같은데 꼭 봐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국하고 북한이 나옵니다. 이거는 보시면서 되게 어이없다. 뭐야, 한국을 저렇게 막 나타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월드워즈에서 이 좀비 바이러스가 시작된 좀비의 시초가 한국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부산행에서도 한국으로 나오고 그게 모티브로 반도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월드워즈는 떼거지 좀비. 그러니까 좀비가 너무 떼거지로 거의 CG를 잘 사용해가지고 그 인상 깊은 장면이 많이 남은, 정말 쪽수에는 장사 없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월드워즈의 첫 발원지가 중국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월드워즈 포스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드워즈 여기 보면은요. 포스터 말고 영화 장면을 보면 브래드 피트 나오죠. 한국의 근원지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한국의 근원지 뭐로 나오냐면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처음으로 좀비가 걸린 게 나옵니다. 탈영한 헌병이 좀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그를 진찰하던 군의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사실 좀비 막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 보면 진짜 자꾸 코로나 생각나요. 전염병 생각나죠. 뭐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서 막 한국이 막 다 이렇게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고 북한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소름 끼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전체주의, 북한의 그 공산주의를 약간 비판하는, 미국에서 약간 북한 디스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북한에서 이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았던 건 아주 그냥 무식하게 사람의 이를 뽑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를 뽑으면 이제 물을 수가 없으니까. 와, 어떻게 이런 발상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북한에 대한 묘사가 이건 좀 심하다라는 식의 반감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왜 이게 배경이 한국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류열풍을 반영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검은 음모는 원래는 중국이었는데, 중국 자본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승리로 중국에서는 여전히 중국 자체가 전염병을 만들고 뭐 지저분하고 뭐 그런 식의 부분이 불편했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한국으로 바뀌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불편하네요, 정말. 자, 어쨌든 이 영화는 역대 영화 중 감염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이 좀비 때가요, 요 장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좀비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막 뭉쳐요. 그래서 지네가 막 담장을 넘고, 와, 진짜 이 때로 막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마치 개미떼들이 막 뭉친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너무나 유명한 그런 명장면을 만들었죠. 이 좀비 떼 장관. 그래서 이 월드워즈는 또 그런 좀비 떼로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나중에 한번 봐야겠어요. 자, 다음은 이건 저는 봤습니다. 바로 원바디스. 원바디스는 이제 꽃좀비가 나오게 되죠. 이 남자 주인공이 되게 멋있어요. 제가 봤을 땐 좀 박보검 느낌이 났었는데, 원바디스. 왠지 웜이 나오니까 뭐 밀웜인가 이랬는데, 웜. 따뜻한 몸.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따뜻해졌어. 좀비인데 사랑에 빠져버렸어. 꽃을 들었어. 이제 꽃좀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면서, 남자 주인공이 되게 잘생겼고 좀 코믹한 요소도 있으면서 음악이 되게 많이 나와요. 원바디스에 나왔던 노래들이 너무너무 다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원바디스는 한 소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둘이 이제 하나둘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리고 재밌는 장면들도 되게 많고, 어쨌든 이 좀비 영화의 로맨스물을 처음 이렇게 좀비의 로맨스물을 화랄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또 새로운 좀비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좀비물. 그리고 여기서 영화에서 그 인간의 뇌를 먹어요. 기억을 먹는데 그 뇌를 먹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기억을 좀 얻게 되고 뭐 그런 식의 뭐 아무튼 그랬는데, 점점점 이 로맨스가 둘이 사랑에 빠지더니 결국 다시 뭐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완전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이제 좀비의 그 되는 이유가 심장이 뛰지 않아서고, 심장이 다시 뛰고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근데 그런 식의 스토리였었던 거 희미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되게 잘생긴 좀비가 나왔기 때문에 보는 내내 불편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이것도 되게 좀 10대 청소년들한테 큰 흥행을 했고 10대들한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관객 수도 거의 100만을 넘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마지막 좀비는 일본 작품을 가지고 만들었던 I am a hero라는 좀비 영화입니다. 저는 요거는 못 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좀비 세계관이 마치 제가 예전에 봤던 강풀 만화 당신의 모든 순간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 전 세계가 인정한 충격과 전율의 끝. 전 세계 600만 부 판매 만화 원작 I am a hero. 일본에서는 히어로란 말, 히로라는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죠. 히로, 히데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여기서의 주인공 스즈키 히데오는 그냥 만화 작가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백수 생활을 막 하다가 그의 취미 생활이 산탄총을 모으는 뭐 취미 생활이고 이제 그런 그 이 히데오 주변의 사람들과 막 이렇게 좀비를 소탕하는 뭐 그러한 스토리인데요. 이 히데오의 복장이나 느낌이 다소 포켓몬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좀비의 특징은 그 전에 자기의 직업이나 평소에 자주 했던 행동, 집착 그런 게 좀비로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비가 되어도 계속 출근을 하는 맴짓 아침에 계속 출근하고 계속 이렇게 여기 출근하고 있는 거 버스 이렇게 손잡이 잡는 좀비 요거 강풀의 당신의 모든 순간에도 나오거든요. 엄마 손잡고 있던 애기가 계속 손을 잡고 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럼 저는 그럼 계속 방송할까요? 모바일 방송하고 별풍에 반응하는 좀비가 된다던가 아니면 인강을 막 한다던가 그렇게 되려나? 그러니까 좀비가 돼도 어쨌든 평상시에 그런 생각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의 내용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좀비의 마지막에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게 높이뛰기 좀비 때문이죠. 높이 뛰고 배면 뛰기 하고 육상선수 좀비 막 나옵니다. 평상시에 육상선수였기 때문에 육상 능력을 갖고 있는 좀비가 좀비 능력이 아주 다양하게 나온다는 게 특징이죠. 쇼핑을 아주 좋아했던 좀비는 쇼핑 카트 좀비 이런 식으로 평소에 좋아했던 거 집착했던 거 그의 그런 직업과 관련된 그런 게 좀비가 돼서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런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좀비가 결국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 원래 좀비가 원래 3, 4층이나 옥상에 올라가면 올라가지 못했는데 아까 그 육상 좀비가 도움닫기를 하고 점프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사망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런 식의 좀비의 이런 진화를 쭉 훑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영화가 너무 많은데요. 대표적인 8개만 뽑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부산행 좀비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부산행 좀비는 잘 뛰었었고 제가 요즘 우리나라 좀비 영화 중에 가장 인정하는 건 킹덤인데요. 킹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CG가 안 되니까 좀비 역을 맡은 분들의 연기력이 진짜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막 뒤집어가지고 막 새벽의 저주처럼 막 이렇게 막 몸 뒤틀리고 저는 좀비는 너무 뛰는 것보다 몸이 뒤틀리기만 하고 좀 안 뛰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요즘 좀비들은 다 뛰죠. 킹덤도 뛰고 반도의 좀비는 과연 어떨지 저는 잘생긴 강동원 씨 때문에 어떻게 집에서라도 꼭 볼 건데요. 반도에선 좀비는 어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좀비 시리즈를 여러 영화들과 관련해가지고 소개해드리면서 좀비의 능력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다소 출발 비디오 여행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또 다른 이야기들 여름철 남양특집으로 꼭 다뤘으면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안녕!